이번 시간은 위축적 감정군인데요. 감정의 그 네 가지 그룹 중에서 가장 뭐랄까 소극적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감정입니다. 위축적 감정군. 이 감정군은 도킨스가 제시한 감정들 중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의 를 가진 그런 의식입니다. 삶의 의욕이 가장 낮고 추락된 상태, 비관, 슬픔, 무의미, 죄책감, 수치심, 이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축적 감정과 유사한 의식으로는 망설임, 열등감, 고독, 외로움, 권태, 패배, 불가능, 고립, 피곤, 체념, 무관심, 절망, 좌절, 이런 것들이 이 그룹의 어떤 감정과 어떤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그런 상태를 우리는 평균적 감정으로 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이런 감정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감정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때 문제가 된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고치 못한 큰 사고나 예상치 못한 그런 치명적 질병, 가까운 지인이 죽는다든지, 연인과의 이별, 사업 실패, 자산 손실, 권력, 지위, 현재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지위를 상실한다든지, 또 명예를 상실하는 것, 이러한 예고 없는 위험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적정한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감정 그룹으로 추락할 수 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지속된다는 것은 의욕 상실과 더불어 우울증으로 삶을 피하거나 등지게 하기도 하죠. 최근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만 박혀 있는 무능한 젊은이를 일컫는 말들이 있죠. 일본의 히키코모리라든지, 중국의 탕핑 세대, 또한 독거노인들, 연고가 없는 그런 사람들, 혼자인 그런 청년, 이런 사람들이 이 그룹의 어떤 만성적 위축적 그런 감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비관과 무의미는 후회, 인간관계의 단절, 버려진 느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실감, 허무, 애통, 비관, 이런 무언가 큰 상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삶의 의욕이 사라진 상태다. 따라서 생활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미나 가치가 무너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급변한다든지 범죄 피해, 사회현상의 큰 변화, 자기의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사회현상의 큰 변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좌우익 대결 같은 것들이죠. 재산 손실, 은퇴, 어떤 직장을 마지막으로 그만두는 은퇴, 이 경우도 상당한 어떤 변화를 겪게 됩니다. 불의 사고, 질병 등 다양한 원인이 이 감정의 어떤
발생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삶의 목표, 계획 등 일상을 지속할 에너지의 동력이 없거나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신만의 공간에 가두고서 세상과 유리된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지금의 그 결과를 자신의 무능이나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자신에게 책임을 몰아붙여서 마치 모래 함정에 빠진 개미와 같은 그런 형국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다른 형태로도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족, 국가 등 주변이나 사회 탓으로 그 책임을 전가해서 살인과 같은 큰 범죄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죄책감과 수치심이 있는데요. 사실 이 의식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의식이 왜 마지막 최종적인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지 조금 의구심은 듭니다만은 이분이 분류한 대로 저는 일단 그 기준을 삼아봤고요. 이것이 나름의 또 의미는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의식은 자신이 고수하는 것도 신념, 즉 이데올로기나 사회 이데올로기에 위반하는 행동을 하였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이 감정들은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체감하는 바로는 이 감정들이 도덕적이거나 양심의 문제를 위반했을 때 느끼는 그 가벼운 가책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호킨스는 가장 낮은 에너지 감정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의아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감정도 감정 어떤 레벨의 한 축이다. 그런 것을 명심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 자신의 감정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들은 그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반해서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성범죄라든지 종교적인 교리를 위배한다든지 폭력이나 살인 이런 어떤 행위를 할 때 죄의식이나 수치심을 느끼는데요. 중세 유럽의 그 귀족 사회에서는 그 명예의 추락을 매우 큰 그 수치심으로 생각했었죠.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중세에는 귀양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의 경우 매우 큰 사회로부터 격리된 매우 큰 죄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죄악을 크게 제약시하는 경우는 오히려 슬픔이나 내지는 분노 이런 감정이 문제인 것이지 약간의 그 죄책감과 수치심은 큰 문제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평균적으로 내 감정을 항상 일상을 옥죄는 그런 감정이라고 한다면은 매우 안 좋은 감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감정으로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을 매우 비판을 했죠. 그는 그때 쇼펜하우어가 산 게 1800년 되죠. 명예의 가치는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다.
중세의 기사도처럼 사후 명성을 위하여 현재의 인식과 안식과 부, 건강, 생명을 바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범죄, 뇌물 등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매우 많죠. 뭐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난번 대우건설 그 사장님, 현대의 그 회장님, 그다음에 뭐 최근에 그 보안사령관인 그 이재수 장관, 이재수 그 사령관, 이런 분들이 정말 수치심, 어떤 명예의 어떤 큰 손상을 통해서 목숨을 버린 분들이죠. 이런 그런 선택은 매우 물론 뭐 어리석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 차원에서는 매우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수치심, 이것이 아마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살인 등 가장 고의적이고 의도적 악의적인 그런 범죄인들 많죠.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은 아예 죄의식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정말로 이게 우리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 반대, 가장 경건하고 온화하며 악의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어떤 문제로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빠져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감정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삶에서 가장 낮은 레벨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요. 주변의 도움을 얻거나 정신과적 치료를 통해서 하루빨리 이러한 감정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감정의 지속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는, 우리가 요새 우울증 많다고 그러죠. 우울증은 대표적인 어떤 현상의 감정이다, 의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